안녕하세요. 프로나들입니다. 군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군생과 관련된 추억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병대 수색대에 복무하면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, 그래서 이제 훈련 관련된 추억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여름은 1999년이 아니었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제가 1999년에 수색교육, 해병대 수색교육 41차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. 썸네일에 보면은 한여름인데도 추위에 떨었던 장거리 침투성이라고 했는데, 왜 그렇게 제가 추위에 떨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병대 수색대 같은 경우는 주 임무가 상륙작전 이전에 적진에 침투해서 표적을 파괴한다든가 또 요인을 암살하고 또 그게 이제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가 해병대 수색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해상에서 하는 훈련 그리고 침투 작전 같은 것들에 비중을 많이 두고 훈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수색 교육에 보면은 뭐 스킨 스쿠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맨몸 수영 그리고 장구 수영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장구 수영인데 그게 바로 장거리 침투 수영입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리발과 수경을 착용하고 수영을 하는 그게 바로 장거리 침투 수영인데, 사실 이제 그게 그냥 오리발하고 수경만 착용했다가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에 따른 영법을 배워야 되거든요. 보통 그 영법은 횡형 형태인데 다리를 쭉 펴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차하면서,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겠죠. 그리고 손 동작은 이렇게 좀 앞으로 쭉 뻗으면서 다시 당겨주고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해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자세를 잡기까지 좀 훈련이나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한데, 이게 생각 같아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바로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자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왜냐면 물에 들어가서 그 다리를 쭉 펴고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물 속에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생각보다 쭉 펴지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무릎을 굽혀서, 그때 저희는 이제 이게 자전거 연법이라고 하는데, 자전거 맞지?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,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 수영을 하는 인원은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추진력도 안 나오고 오히려 체력 소비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자세를 잡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수색교육 받을 때는 모든 훈련들이 보통 뭐 이렇게 풀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도 있는데, 저희는 그 당시에는 별도의 군용 풀장이 없었기 때문에 풀장이 아니라 모든 훈련들이 그 바다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바다에 트랙을 만들고 그 트랙을 계속 돌았었는데, 그 장거리 침투 수영을 위해서는 그 자세를 잡은 다음에 그 트랙을 계속 며칠씩 돌면서 이제 그 교육생들이 나름의 익숙해졌을 때쯤 이제 평가를 시작합니다. 우리가 보통 해안에서 보면 수평선이 보이지 않습니까? 그 수평선까지의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0에서 11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. 그 정도 거리인데 저희가 수영했던 거리는 4마일. 4마일이면은 약 한 6.4km 하니까 6km 이상 정도 되겠죠? 6km 이상 정도로 수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일정 위치까지 IBS 그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, 이게 처음에 30분 정도는 또 이렇게 연법을 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하면 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, 30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면은 다리에 쥐가 오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추위가 점점 올라와요. 왜냐면 횡형 형태로 가기 때문에 반은 바다에 잠겨 있고 반은 이제 떠 있는데, 이 떠 있는 부분은 그래도 햇빛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 있지만 이 잠겨 있는 부분은 계속 물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30분, 1시간, 2시간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면 그 추위가 계속 올라와요. 그래서 그게 추위가 심해지면 어떤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체온증으로 기절을 하기도 하고 이제 물에 떠오르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안전보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교육생들은 보트에 실어서 다시 좀 이렇게 회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수영을 하게 하는데, 저도 저도 그때 계속 수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참 그 수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나 그냥 못한다고 할까? 이제 그만둘까? 근데 그러기에는 좀 무서운 게 교관 조교들의 그 눈빛, 그리고 함께 교육받고 있지만 우리 선임들의 그런 눈치,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. 또 마침 또 저희 평가할 때는 그 수색대 대대장님께서 함께 참여를 해서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수영을 가는 겁니다. 근데 출발할 때 대대를 바라보면은 정말 대대가 까마득하게 보여요. 정말 점처럼 보여서 이걸 내가 수영으로 갈 수 있을까 과연?
어찌됐든 계속해서 그렇게 연법을 하면서 옆으로 수용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도착을 해 있어요. 근데 도착을 하면 물론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제 나름의 그런 훈련을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또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그때 6kg 수용을 처음으로 해본 거였고 제가 뭐 그 이후에 또 6kg 수용을 할 일이 없었었죠, 당연히.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해서 6kg 수용을 그때 해보면서 그렇게 정말 추위에 떨어봤던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지만 또 그때 그 20대 시절에 그렇게 해봤던 게 그때의 열정과 그런 패기는 사실 한번 다시 가져보고 싶기도 합니다.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실무에 와서 여러 가지 해상작전이나 해상훈련하는데 또 도움이 또 많이 됐었고 또 그 수색교육을 수료를 해야지 또 해병대 수색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색교육은 필수적으로 수색대 요원이라면 이수해야 되는 교육 훈련이었습니다. 비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병대 수색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또 바다에서 또 육지에서 많은 군인들이 또 알게 모르게 또 힘든 훈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참 정말 추웠지만 또 소중한 추억이었던 장거리 침투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. 푸른하늘과 구름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, 또 구독자분들, 이제 좀 여름 휴가철인데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,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푸른하늘과 구름TV의 푸른하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승!